지난주 KBO 리그는 10개 팀 모두 치열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3연승으로 끝난 시리즈가 단 한 시리즈도 없었어요. 키움과 기아가 4승 2패, 삼성, LG, KT, SSG, 롯데, 한화가 3승 3패, 두산, NC가 2승 4패였습니다. 그중 가장 치열했던 하나와 기아의 그 광주 3연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하나 기아의 그 3연전은 3경기 모두 1점차 경기였고요. 7일과 8일 경기는 모두 연장에서 승부가 갈렸을 정도로 양팀 모두 혈전을 치렀습니다. 1차전과 2차전을 하나와 기아가 1승씩 나눠 가진 가운데 일요일 최종전은 연장 10회 말 하나 노시안 선수의 실책으로 기아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끝내기 승리를 했고 기아가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1차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윤영철 선수가 8번째 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6일 시리즈 1차전에서 6이닝 3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죠. 투구수가 79개. 또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1km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두 분 윤영철 선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즌 6번째 등판부터 약간 레파토리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삼성, KT 하나를 만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5이닝씩을 이제 소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윤영철 선수는 강속구 투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왜 이닝을 늘렸는지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포심 타이밍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깨끗한 포심을 좀 버리고 커터 비율을 조금 높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닝을 좀 소화하는 능력을 좀 키워갔고 거기에 슬라이더 비율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러면서 조금 뭐 본인이 잘 던지는 게 말을 잘 들으니까 5이닝씩 이렇게 소화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윤영철 선수는 장성 위원도 아시겠지만 흔히 얘기해서 이 손 기술이 굉장히 좋은 선수. 감각이 좋죠. 네. 감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시즌 초반에 5이닝 전에 내려왔을 때 그 자신감 그거는 물리적인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실력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압박감이 심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침인 거지 워낙 그 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팬분들이 바라는 걸 100% 만족은 안 시키겠지만 올 시즌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경기를 치를 채비는 맞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심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부터 이닝도 많이 못 던지고 실점을 막 6실점을 거의 밥 먹듯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퓨처스에 갔다가 딱 올라와서 던진 경기가 삼성전 5이닝 2실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퓨처스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 뭔가 이제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내 피칭에서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꾸 이제 교정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교정의 시간을 갖고 딱 올라와서 첫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았다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다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죠. 그렇죠. 반등하기가. 네. 근데 그 올라와서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퓨처스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복귀한 이후에 첫 경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 KT전도 그렇고 한화전도 그렇고 그 삼성전에 좋았던 그 느낌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윤영철이 사실 뭐 특별한 공을 더 뭐 추가를 해가지고 올라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내려가서 뭔가 그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유를 찾고 그리고 더 나아지기 위한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를 찾고 올라온 그 첫 경기가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다. 사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미철 의원, 이범호 감독이 네. 이제 윤영철 선수가 좀 원래는 체인지업 구사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번에 슬라이더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슬라이더만 쓰면 노림수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왜냐하면 하나전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하나전에서는 체인지업 비율을 줄였어요. 그리고 슬라이더 비중을 높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말하는 거는 이 경기 이후에 앞으로의 레파토리를 그쵸. 얘기하는 네, 걱정을 네.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요 경기 때는 체인지업 비중을 좀 줄이고 슬라이더로 재미를 본 경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범호 감독이 향후의 레파토리를 걱정하는 이 코멘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구위형 그러니까 강속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레파토리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윤영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더 감독으로서는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연막작전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일부러 저는. 이렇게 대놓고 왜냐하면 이야기하시니까. 이범호 감독이 이걸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 기사는
만약에 이제 윤영철 선수가 앞으로 만날 팀들 다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패턴을 바꾸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윤영철 선수가 이거를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는 그 다른 팀들, 그러니까 앞으로 윤영철 선수가 만나는 팀들에게 더욱더 복잡하게. 예. 야. 저는 약간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3차전이 이제 코디 폰세와 아하. 양현종 선수였습니다. 근데 폰세도 그렇지만 양현종 선수가 4일 휴식 후에 선발 등판이었는데 두 투수 모두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었어요. 네. 이제 폰세 선수는 5이닝 5피안타 2피홈런 7탈삼진 5실점을 양현종은 2.1이닝 8피안타 2탈삼진 5실점 4자책이었고 개인 시즌 최소 이닝 투구를 보이고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폰세 선수 최근 경기 성적이 이렇게 크게 막 이전에 비해서 되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기아를 이번 경기가 세 번째 만나는 거였잖아요. 네. 제가 보는 관점, 물론 폰세 선수가 투심을 던지는데 그 우타자 기준에 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깥쪽으로 약간 커터성으로 휘는 건 있어요. 이거는 몸통 회전이 좀 잘 안 돌 때 그런 경향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이날 경기도 사실은 기아 타선들이 적응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폰세의 이날 경기 때문에 앞으로의 걱정한다 저는 이건 안 이건 맞는 아니다. 것 같아요. 아, 네. 폰세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LG전에만 들어갈 날짜상으로는 확률이 많은데 LG전은 좀 좋지 않아요. 폰세가 LG전은 좀 좋지 않지만 이번 경기 때 한번 보면 뭔가 잣대가 정확히 세워질 것 같고 양현종 선수는 제가 봤을 때 평균 구속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데드암 기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완전히 부진하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또 평균 구속이나 지표를 봤더니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양현종 선수가 저도 이제 대화를 좀 꽤 많이 하고 문자도 자주 하는데 이제는 10년 연속 170이닝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음악이 바뀌면 춤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양현종은 그동안 너무 잘해줬어요. 자, 그러면 평균 이닝을 170이닝으로 설정하지 말고 약 20이닝을 좀 덜 잡고 매 경기 5이닝만 던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1-3의 POPS가 굉장히 높거든요. 1-3의 모든 사단이 다 벌어져요. 그건 뭐냐? 양현종은 본능적으로 올라가면 내가 5회 6회까지 던져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5이닝만 던진다고 생각하고 1-3에 때려 박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야 기존의 양현종의 스킬이 좀 나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감히 대투수 양현종 선수의 뭔가 그 피드백을 하자면 제가 굳이 하자면 그 부분을 좀 찍고 싶었어요. 네. 그 부분을. 저도 사실 뭐 폰세 같은 경우에는 구속도 떨어진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네. 오히려 뭐 최근에 조금 뭐 4경기 중에 1경기 무실점이고 3경기 실점인데 구속 자체 평균 구속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네. 평균 구속이 올라갔더라고요. 맞아. 한 1, 2kg 정도 더 올라갔으니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뭐 정영이 저 약간 일시적인 그리고 사실 그 18개 삼진 잡아낸 이후에 네. 그 약간 휴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휴증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날 경기가 사실 너무 임팩트가 있었던 경기라 그 이후에 잘 던져주고는 있지만 실점이 사실 비현실적으로 너무 적었어요. 너무 그동안에. 적었지. 너무 적었어요. 너무 사실 적. 뭐 무실점 경기가 거의 막 3-4번 연속적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뭐 5실점한 경기, 4실점한 경기가 좀 많아 보이는데 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폰세 선수는 그냥 뭐 일시적으로 오는 뭐 투수들이 뭐 정의원님도 아시겠지만 30경기 등판해가지고 30경기 어떻게 다 20점, 그럼. 1실점, 30점으로 막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한두 번 정도, 2-3번 정도 다 4-5실점 경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도 작년하고 스피드가 사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예, 네. 40점 조금 넘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결국 스피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좌타자 피안타율이 작년부터 조금 높아졌거든요. 높아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리그에서 좌타자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 좌타자들을 좀 못 잡다 보니까 뭔가 이제 피안타율도 높아지고 점수를 좀 많이 내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하드타구 비율이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거의 한 높아졌어. 3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타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제구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타자가 이제 쉽게 스윗 스팟에 이제 맞히는 어떤 그런 위주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네. 하드 타구 비율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 하드 아니죠. 가끔 이렇게 병맛 한번 해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재미없어. 사람은. 그게 이제 강한 네. 타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트 중심에 맞는 타구가 많이 나오다 보면 이제 스피드가 세지잖아요. 네. 타구가. 네. 그래서 잡힐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라인 드라이브 그러니까 하드 타구 비율이 높게 되면 라인 드라이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라인 드라이브가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 발사각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 강한 타구가 나오냐 보니까 야수들이 한두 발 정도 움직였을 때 그냥 단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들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지금 피안타율이 높고 올 시즌 성적이 좀 고전하는 느낌이 있는데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양현종 선수가 좀 많이 맞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김광현 선수나 유현진 선수나 양현종 선수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이제 잘 던졌던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옛날 모습보다는 조금씩 내려놓게 되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제 양현종 선수가 힘이 좀 떨어질 때가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고 한다면 양현종 선수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럼.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3차전 이제 끝내기 실책을 했던 노시안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0회 말 어제 경기죠. 10회 말 1사 1, 2루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정우주 선수가 기아 고종욱 선수를 상대로 유도한 땅볼을 3루수 노시안 선수가 잡아서 2루로 던졌는데 악송구로 연결이 되면서 2루 주자가 홈을 밟게 되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타격에서도 최근 부진한 그 노시안 선수가 이제 수비에서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 시즌 노시안 선수가 수비 이닝에선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시안 선수 외에 3루에 마땅한 백업 자원이 없어서 경기 출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책이 시즌 10번째 실책으로 NC 김희집 선수 11개 이어서 손호영 선수와 함께 3루수 최다 실책 공동 2위거든요. 노시안 선수 뭐 본인이 가장 괴롭겠죠. 가장 괴롭죠. 네, 본인이 가장 괴롭고 하나 팬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뭐 또 그 SNS 몰려가서 또 막 또 안 좋은 글을도 많이 남겨놓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어제 경기는 사실 그 뭔가 이제 악송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타구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어제 타구는 사실 너무 쉬웠어요. 이지. 너무 완전히 그냥 병사따로 갔어야 되는 그런 타구인데 사실상 노시안 선수가 그러니까 어이없는 사실 실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게 노시안 선수의 이제 타격 슬럼프가 온 게 12연승이 끝나고 두산 베어스한테 3연속 그 세 경기를 모두 내줬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딱 슬럼프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가 한 5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슬럼프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를 좀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체력적인 뭐 저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정경기거든요. 노시안 선수가. 네. 팀이 치른 모든 경기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를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슬럼프가 길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잘 치고 싶은데 그 타순에 이제 있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있고 감독의 어떤 그 기대에 부응 못한다는 그런 어떤 그 자책감이 계속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순을 조금 뭐 맞아. 6번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뭐 한두 경기 정도는 좀 이렇게 빼놓고 경기 중후반에 뭐 대타로 나가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분 전환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김병훈 감독이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타순을 조금 내렸거든요. 네. 예, 한두 경기 좀 내린 것 같더라고요. 6번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씩 이어지게 되면 6번 왔다가 4번 다시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저는 노시안 선수는 뭐 재기량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슬럼프가 길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 의견은 1, 2, 3번은 당분간 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로리얼, 하주석, 문현빈은 고정을 시켜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4번은 최은성 선수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노시안 선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진영 선수가 제 생각이에요. 이진영 선수가 5번에 가고 안치홍이 극부진이지만 일요일 경기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이건 노시안 선수 관점입니다. 그러면 안치홍을 6번 놓고 극단적으로 시완을 7번에 한번 내리는 거죠. 7번에. 타순 조정을 좀 왜냐면 그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그냥 이게 아니라 큰 폭으로 한번 리프레시를 한번 확 주는 거죠. 네.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수비 대체 자원이 없다는 가정이면 한번 큰 폭으로 과거에는요. 과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장종훈이라는 대타자도 김영덕 감독님이 안 맞으니까 1번에 올립니다. 그 당시에 1번에 올려요. 4번 타자 장종훈인데 1번에 올립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리프레시를 주는 것도 노시안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가 있냐면 4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이제 경기를 시작하고 만약에 홈 경기다 한다 그러면 1회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7번이나 아까 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래쪽으로 빼게 되면 뭔가 이제 그 경기 초반에 좀 급한 마음이 사실 없어져요. 그러니까 2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1회가 아니라 2회. 그러면 조금 뭐 앞에 이제 그 나가 있는 타자들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하나? 대응하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선발 투수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공이 지금 잘 스트라이크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처를 조금 더 잘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야구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유를 이제 노시환 선수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타순의 변경으로 인해서. 네. 제가 이제 정근우 프로가 사실 노시안 선수랑도 그렇고 하나 선수들이랑 자주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 시즌 초반에 노시안 선수가 좀 부진했을 때 정근우 프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물어봤어요. 최근에 지금 노시안 선수가 10경기 타율이 1할도 안 돼요. 맞아. 안타 2개인가 네, 봤다. 37타수 2안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근우 선수 말하기에는 연습할 때부터 좀 라인 드라이브 타고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눈하고 공하고 멀지 않게끔 하는 게 좋다. 이건 아마 장성호 의원이 무슨 그럼. 말인지 너무 잘 네, 아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경기를 봤더니 다리를 좀 빨리 드는데 타이밍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뒤에서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땅볼 타구의 파울이 좀 많이 나오는데 뒤에 힘을 남기지 말고 좀 앞으로 전달해주는 느낌으로 타격을 하는 게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많은 경기에 나서면서 체력적인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좀 왜 웃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네, 네. 저도 이제 뭐 타자로서 슬럼프가 이제 길었던 적도 있고 짧았던 적도 있어요. 뭐 슬럼프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니까 타자로서는. 근데 이런 이야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주변에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고 안 되는 거. 이렇게 아마 정근호 위원이 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아마 노시안 선수가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웬만큼 슬럼프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진짜 그 선수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 만약에 그 가지수가 1000가지라고 한다면 그 1000가지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근호 의원이 하는 저런 제가 묻는 거는 저거 들으면서 저 노시안이 안 해봤겠냐, 노시안이 안 해봤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네. 타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노시안 선수뿐만 아니라 LG 뭐 오지환 선수 오늘 발표는 안 돼, 2군 내려갔다고 그 발표는 안 돼. 뭐 모든 각 팀마다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긴 슬럼프를 겪고 있는 타자들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정말 다 해봅니다. 다 근데 하죠, 이제 다 해요. 정프로 말은 약간 노시안 선수로 계속 오랫동안 봐온 선수라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으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요즘 현금 나갈 때 너무 많죠. 신용카드에서 최대 20만 원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끝. 약정 끝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한 푼도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 지원합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을 설치 당일 입금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또 이번엔 아정당 모델도 바뀐다는데 기대가 큽니다. 아정당은 가입자 수 전국 1위라 가입 수당이 가장 많고 혜택이 다른 데보다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까지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홈 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 노시안 선수는 그래도 김경문 감독 그 휘하에 지금 선수 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네, 다행이에요. 왜냐면 김경문 감독이 굉장히 노련한 감독이면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노시안 선수 자존심 상처 안 입는 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서포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멘트 보세요. 언론에 김경문 감독의 노시안 관련 멘트 보십시오. 공격 방망이에 안 맞아도 그 수없이 주위에서 타순 조정해라 하는데 김경문 감독도 왜 그걸 안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시안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그러니까 수비 기여도가 높다 이런 말로 굉장히 지금 치열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가 저는 일시적인 슬럼프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두 자릿수 홈런을 쳤죠. 네, 11개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노시안 선수도 많은 방법을 찾을 텐데
좋은 걸 생각하십시오. 벌써 두 자릿수 홈런 쳤으니까 이제 시즌이 꽤 많이 남았죠. 네. 꽤 많이 남았어요. 아직 반도 안 지났어요. 네, 반도 안 지났고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노시안 선수는 충분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는 그러니까 반등의 기준이 어디냐가 문제인데 노시안 선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키나와 때나 이게 인터뷰 해봐도 홈런 왕 타이틀에 굉장히 많이 매몰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타이틀 하나 차지하면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젊은 나이 때는 오늘 하루하루를 해야지 너무 뒤를 보면 지루해서 못 합니다. 노시안 선수.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김병 감독이 이제 노시안 선수를 꾸준하게 지금 4번에 이제 기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알고 있죠. 그 노시안 선수도 압니다. 근데 그게 그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감독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못 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중심 타선에 배치를 시켜주니까. 근데 노시안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감사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네. 못 하는 게 지금 짧게 못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달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내내 감독한테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계속 잘해야 된다는 감독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조금 더 저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타순 조정이 약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이제 넌지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2군 거예요. 내릴 게 아니라면 네, 맞아요. 큰 폭으로. 네. 네.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잇몸으로 버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아가 지난주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7경기 5승 2패를 통해서 31승 30패 1무 5할 승률도 회복했는데요. 순위는 여전히 7위지만 3위 롯데와 승차도 2.5 경기 내로 좁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주가 네. 그러니까 상대 전적으로만 보면 네. 녹록치는 네, 않습니다. 삼성 그러니까 3연전, 주말 창원 NC 그렇죠. 3연전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 기아와 삼성 그 매치업 그러니까 기아가 이제 삼성전에 12승 4패 했었잖아요. 압도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2승 5패로 열세잖아요. 그리고 NC랑은 2승 2패. 네. 물론 이제 순서는 내일 김도현, 윤영철, 뭐 올러, 양현종 이런 순서로 이제 좀 나가는데 사실 12경기 6월에 남았잖아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치업상으로 보면 5할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달? 예, 6월달. 아, 6월달. 나머지 잔여 경기. 아, 예. 왜냐하면 매치업적으로 이건 사실 뭐 절대값은 아니지만 매치업적으로 봐도 삼성, NC 왜냐면 기아가 그래도 좀 우위에 있었던 팀이 사실 두산하고 롯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이후에는 없어요. 6월 달에는. 그 매치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약간 호재는 키움전이 좀 남아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12경기에 6승 6패만 해도 이범호 감독은 지금 부상 선수로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황동아 다 빠진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황대인이 그러니까 어저께도 좋은 타구를 날렸고 네. 오선은 괜찮고 그다음에 윤도현 선수가 일본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머지 잔여 경기 6월을 그 정도로 해주면 선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내일 선수가 이제 화요일 스타트를 네네. 걸거든요. 그럼 2경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2승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삼성의 선발 로테이션을 보게 되면 최원태, 이승엽, 원태인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 빈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연전 로테이션이 내일하고 김도현, 윤영철이거든요. 그러면 김도현, 윤영철이 좋아요 최근에. 그러면 진짜로 뭐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지만 선발 매치업으로 와서 이 타격전으로 가게 되면 기아도 사실 밀리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선발 매치업에서 주중 3연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승 1패 아니면 저는 싹쓸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고 나서 주말 NC전을 만나는데 NC전에 이게 그 라일리가 일단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발이 들어오고 마지막 날 로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앞선 두 경기 이 로테이션을 보면 올러하고 양현종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내 선발과 붙고 마지막 날은 결국엔 네일하고 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네일과 로건은 거의 6대4로 네일이 유리하다고 보고 앞에 올러와 양현종 그리고 NC의 국내 선발 뭐 신영호 선수라든가 뭐 여러 선수 잘 던졌지만
결국에는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기아가 주말 3연전도 밀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2승 1패 한다고 한다면 최소 4승 2패, 5승 1패 네. 이 정도로 봐서 저는 반등의 그 시작을 이번 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기아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크보 한 매치 시간입니다. 주목할 만한 경기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중위권 팀들의 혈투가 펼쳐집니다. 롯데와 KT 그리고 맞대결에서 좀 열세인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경기 광주에서 열립니다. 일단 롯데 KT전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 KT전이요. 한 게임 차 지금 3위하고 5위거든요. 네. 근데 지금 롯데가 그 비슷해요. 이거는 진짜 쉽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왜냐하면 롯데도 주말에 2승 1패했죠. 네. 그리고 KT도 지금 최근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성우 위원답지 않아요? 네? 지금 장성우 위원답지 않습니다. 일단 뭐 매치업을 네. 보면 박세웅, 오원석, 그다음에 데이비슨, 헤이수스 그리고 나균환, 소용준 선수 로테이션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단면적으로 볼게요. 네. 이거 어차피 저희들 예측은 하든 쓸데없잖아요. 그리고 안 맞아. 잘 안 맞으니까. 근데 보시면 헤이수스와 소영준이 나가잖아요. 오원석도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지금 롯데 자이언츠도 굉장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요 로테이션만 보면 KT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박세웅도 최근에 좀 안 좋거든요. 터커 데이비슨도 좀 많이 맞았고 그래서 이게 5월에서 첫 경기만 좀 잘 넘긴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KT가 좀... KT가 2승 1패 3승도 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아니 저는 오원석 보는데. 선수가 제가 그 중계를 보니까 땅에 꽂히는 공이 없어요. 없어졌더라고요. 오원석 선수가 보시면 땅에 꽂히는 공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거 혹시 물어보셨어요? 이강철 감독한테 오원석 선수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정? 제가 KT 중계를 아, 거의 안 했어요. 하나를 내일도 하나. 예. 이강철 감독님을 뵌 적이 없어요. TV에서만 봤어요. TV에서. 저도 올 시즌 KT 중계 한 경기도 안 했어요. TV에서만 봤습니다. 이강철 감독님 보고 싶습니다. 그 MBC 중계진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통제 받기에요. 네. 방송사들 순번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상하게 안 걸리더라고요. 아, 네. 네. 하지만 궁금하죠. 궁금하죠. 오원석 선수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죠. SSG에서도 잘했는데 저희들의 네. 그 경험으로만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음. 지금 반등 폭이 아주 큽니다. 네. 아마 오원석 이강철 감독한테 오원석이 왜 잘 던지냐 물어보면 선수. 답변이 아마 술술술술 나올 겁니다. 그쵸. 이게 조기현 위원장이 해야지 성대모사 나오는데 강철이 형 거는 잘 성대모사 할 게 없어. 너무 이강철 나이스. 감독님은 되게 그 조용하시잖아요. 조용조용히 조근조근 말씀하시죠. 너무 나이스하시니까. 옆에 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데요. 진짜로요. 저는 그래요. 저기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맞아. 아, 되게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강철 감독님 말은. 네. 삼성과 기아가 양팀 올 시즌 맞대결이 삼성이 5승 2패로 우세였습니다. 우위죠. 네네. 네. 지금 최원태, 제임스 네일, 이승현, 김도현 그리고 12일 경기는 아직 미정이에요. 네. 원태인 선수 빠져 있고 또 레이스도 지금 오른쪽 발등 미세골주 소견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양팀 맞대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거, 삼성이 원태인 선수 빠진 게 아마 그죠. 적지 않게 작용을 할 것 그죠? 같습니다. 네. 그 양창섭 선수라 뭐 황동재 선수가 나올 수 있다면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저는 좀 눈에 좀 많이 뜨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선수와 이제 최원태 선수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고 김도윤 선수도 올 시즌 이제 3점대 클래식 스탯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아마 상대 전적은 올 시즌 뭐 삼성이 앞서지만 선발 매치업에서는 기아도 밀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이게 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서 하네요. 네. 이 경기가. 네네. 제가 근데 아까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네. 얘기했기 때문에 네. 뭐 야구장의 어떤 그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뭐 선발 로테이션 자체가 이건 기아가 뭐 사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번 시리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저는 그냥 기아가 다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3연전 내내. 뭐 이건 네. 극히 개인적인 사견들이니까 뭐 3승 아니면 2승 1패 기아가. 네. 그러니까 선발 매치업으로 그냥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레이스 선수가 이제 부상을
사실 그 같은 부상이죠. 예, 캠프 예, 때 맞아요. 이 같은 부상이었어요. 걱정이네요. 그러다가 네 그리고 또 4월에는 어깨 통증으로 또 한 차례 말소가 돼서 삼성은 이제 교체와 대체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선수가 다시 복귀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삼성의 이종렬 단장의 스타일이라면 이미 뭐 리스트는 당연히 다 준비했을 당연하죠. 것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레이스 선수의 뭐 그 관련된 이야기는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 레이에스를 가고 싶고 음. 근데 전체적으로 올 시즌 레이에스가 구속이 좀 많이 떨어. 저는 사실 중계를 했거든요 그날. 근데 구속이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프면 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여러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갔긴 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결정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6주 대체 외국인 선수를 뽑을지 아니면 네. 아예 그냥 교체하는 쪽으로 갈지는 이게 반반일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거는. 네, 내일 10일 대전 하나전에 이제 콜 어빈 선수가 복귀전을 치르고 상대 선발은 하나 선발은 와이스 선수인데 제가 이제 조성원 감독 대행과 방송 전에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콜 어빈 선수의 이제 공이 포수가 원하는 쪽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자신의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한다면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네. 네. 세게 워딩을 했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음. 좀 많이 기다려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 기다려줬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빈 선수가 약간 돌출 행동을 오래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런 거 진짜 싫어하기 싫어해요. 조성환 감독 대행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옆에서 봐온 상태에서 진짜 오랜만에 지금 야. 뭔가 이제 코로빈 선수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강력한 저는 메시지라고 진짜 보거든요. 세네요. 네. 네. 왜냐면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요. 조성환 감독 대행을 장성호 위원도 꽤 가깝고 오래 봤죠. 저도 단장 되자마자 코칭 스텝으로 제가 인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아까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이런 워딩은 제 상상 바뀝니다. 네, 네, 그래서 세게 1회가 했습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 조성환 감독 대행이 우리가 이제 다음 아이템이 이 조성환 감독 대행 이야기인데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콜 어빈 선수가 물론 이제 뭐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 KBO 리그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가 자기가 원래 잘 던지는 공을 잘 던져야지만 결국은 성적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조성환 감독 대행은 지금 두산이 9위에서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잭로그랑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콜로비 선수를 더 기대를 했고 잭로그 선수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아까 뭐 기대는 했겠지만 코로빈 선수에 예, 비해서는 확실히 현저하게 사실 적었거든요 기대가. 맞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위치가 뒤바뀌었죠. 잭로그 선수는 사실 뭐 지금 1선발다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코로빈 선수는 메이저 커리어에 비해서 지금 KBO 리그에서도 뭔가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그 강한 워딩이 지금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쭈이닉님 주닉? 정의원님 문동주 부상은 아니고 선수가 원할 때 등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제가 네. 동주한테 아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는데 선수가 원할 때 어떻게 선수가 원할 때만 어떻게 등판합니까? 근데 문동주 선수가 마지막 네. 등판이 지금 5월 25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보름이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열흘이 지금 넘었어요. 근데 그때 네. 그 2군에 갈 때의 부상이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관리 휴식죠. 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그래서 궁금해서 음. 뭐 이제 직접 문동주 선수에게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 아픈 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모르죠 또 그거는 뭐 표면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원래 대부분 이제 뭐 그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엔트리 제외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열을 쉬고 등판을 시키거든요. 거의 대부분 감독들이. 근데 지금 보름이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라고 하기 전에 조금 안 좋았는데 회복 속도가 좀 늦어지는 늦어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올 시즌 문동주 선수가 지난 시즌 말미에 이렇게 어깨 이슈가 있었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복귀가 빨랐어요. 네. 올 시즌 네.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러면서 5선발이
문동주가 잘 던져주는 바람에 확 잘 돌아갔잖아요. 물론 이제 엄상백 선수가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지만 그리고 5명이 확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 문동주 역할이 컸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문동주 선수와 얘기를 나눴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귀가 좀 빨랐다. 그리고 스프링 트레이닝 때도 빌드업이 조금 다른 선수보다 늦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왔길, 이거 준비를 많이 했구나 했는데, 글쎄요. 그 이제 하나 팬분들이라면 이제 그 이슈가 아니길 좀 바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컨디션에 그냥 단순 컨디션의 문제이길 좀 바라겠고요. 뭐 김경무 감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네. 뭐 유현진 선수가 이제 한두 텀 거르고 복귀를 하는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유현진 선수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유현진 선수도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니요, 명확한 날짜가 안 나왔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네. 유현진 선수가 이게 3차례 아마 메이저에서 2차례 한번 이슈가 있었고 맞아요. 똑같은 부위에. 좌측 내측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레토시 쪽에. 그렇죠. 이게 네. 다리를 들고 다리를 떨어뜨릴 때 힘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류현진 선수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트레이너를 불렀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도 한 2번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몇월 며칠날 던지겠다가 아직 오딩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심각한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은 그럼 아닌데. 다행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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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이제 좀 미국에서는 그게 네. 완전히 뼈하고 근육하고 분리가 됐다며요. 그래서 3개월인가 제가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진짜로. 곧 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한두 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단에서 이제 또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구단 관계자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요즘에는 라이브에서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럼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한두 텀이랍니다. 네. 심각한 아니 요건 정현준도 한번 해주세요. 한두 텀이라고. 요건 한두 팩트예요. 텀. 심각하지는 않다. 네. 예, 유현진 선수 심각하지 않고 문동주 선수는 저도 체크를 좀 못 해봤는데 네. 뭐 아까 뭐 본인이 원하면 나온다 이거는 그냥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문동주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만 경기에 뛸 수 있습니까? 김경문 감독이 그걸 그냥 보고 계실 분도 아니고요. 이거 네. 제가 29살에 100승 찍었어요. 그래요? 이런 거 좀 성우가 좀 대신 읽어줘야지. 아, 이거 형이 읽어야 제가 지금 되냐? 라이브가 없어가지고. 형이 죄송해요. 모처럼 형 칭찬 올라왔잖아. 죄송해요. 라차타니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 계속 형 욕 나오다가 오랜만에 칭찬 나왔는데 이걸 네가 좀 읽어줘야 죄송합니다. 동생이. 네. 진짜. 근데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화가 그래도 성적이 좀 좋잖아요. 그리고 대체 선수도 잘 버티고 황준서 있죠. 선수도 네. 황준서 선수도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선발로서 잘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 3경기 5이닝 이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동욱 선수를 이제 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네네. 제가 봤을 때 유현진 선수가 사실 돌아오면 좀 빨리 돌아오면 좋겠지만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연착륙. 부상을 당하지 않고 시즌을 끝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착륙. 그러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아마 유현진 선수에게 최대한의 많은 휴식을 줄 거예요.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